제 상담실에 온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왜 항상 무너질까요?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려. 20년간 수천 명의 내담자를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단 3가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답 속에 여러분의 멘탈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심리학계에서 수십 년간 연구된 결과이자 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멘탈 강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36살의 지혜 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직장에서 승진 탈락 통보를 받고 찾아온 그분은 제 앞에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화가 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지혜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화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족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폭발하죠. 지혜 씨에게 물었어요. 화났다고 인정하면 뭐가 무서우세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우리 사회는 감정 표현을 약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큰 분들일수록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멘탈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불안해 이렇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혜 씨와의 상담은 6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오히려 더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출근길에 울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꽁꽁 얼어있던 감정이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기를 견디는 거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지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감정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감정은 인정받으면 흐르고 부정당하면 정체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을 느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두 번째, 멘탈 강한 사람들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41살의 민준 씨는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회사의 구조조정이었죠. 제가 잘리면 어떡하죠?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요? 민준 씨는 매일 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해고당하는 상상,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상상, 가족들이 떠나는 상상까지.
그분은 불안을 통제하려고 모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는 거였어요. 심리학에서 이를 과잉 통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런 시도는 역효과만 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안을 오히려 6배 증폭시킨다고 해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업무 성과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회사의 결정,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건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몇 %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통제 구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했던 걱정을 적고 2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민준 씨는 출근 전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니까 불안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의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은 감소해요. 3달 후 민준 씨에게 실제로 구조조정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달랐어요. 선생님, 제가 준비했던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미 이력서도 업데이트했고 새로운 회사 면접도 잡혀 있어요. 결과적으로 민준 씨는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민준 씨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멘탈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각 걱정 옆에 통제 가능 또는 통제 불가능이라고 써보세요. 통제 불가능한 걱정은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3번째. 멘탈 강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32의 수진 씨는 이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고 그분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왜 항상 불행할까요? 처음 몇 주는 이런 질문이 정상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도 똑같은 질문만 반복한다면 그건 치유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에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도 힘들 수 있어. 괜찮아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동정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라며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나요? 일주일, 한 달, 1년?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보려는 겁니다.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분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상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당한 걸 잊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과 상처에 머무는 건 다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건 나는 아팠어. 그건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에 머무는 건 나는 아픈 사람이야. 계속 아플 거야 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해자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면 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불행을 찾고, 불행을 증명하고, 불행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예요. 수진 씨와의 상담은 여기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첫날, 수진 씨는 3번 실패했습니다. 둘째 날은 2번, 셋째 날은 1번. 일주일 후, 수진 씨는 하루 종일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마신 커피 맛, 길에서 본 꽃, 친구의 농담.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과거의 불행이 너무 커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안 보여요. 심리학자 릭 헨스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나쁜 경험을 좋은 경험보다 5배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좋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기록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점심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뇌의 신경과 소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 반복적으로 주목하면 뇌는 점점 긍정적인 것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3달 후, 수진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공예였어요. 처음엔 이혼한 제가 무슨 취미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이혼으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거려.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의 불행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여러분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멘탈 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첫째,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인정하면 흐르고, 부정하면 쌓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인정하되,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과거는 여러분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20년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혜 씨는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서 만족하며 일해요. 수진 씨는 자신의 도자기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보세요. 둘째,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셋째,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기록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멘탈도 반드시 강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의 앞부분, 특히 감정 인정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